카페 공장 3년 전. 지우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만 지금 가까이 들어간 거 알아? 처음에는 이자라도 갚는 성의를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거지?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자신이 맞는 건 아프고 돈 떼어 먹는 건 편하고 도박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는 갚겠습니다.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집, 차, 월급 다 잡혀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번만 넘기면 진짜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이 퇴직금 앞당겨서 준다고 했으니 바로 갚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언제 갚는데? 또 이자만 갚게?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뭔데요?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내가 바지 사장이 필요해서 말이야. 도박으로 이렇게 다 탕진하면 집에 가져다 줄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리고 언제까지 어머님과 형한테 빌려서 살 순 없잖아. 그분들은 무슨 죄야. 안 그래? 조만간 대부업을 시작할 건데 그걸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 괜찮은 제안이지 않아? 대부업이요? 불법 대출이잖아요. 엄연한 금융사업이지 불법은 뭐가 불법이야? 우진 씨가 사장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생긴 이문은 우진 씨가 좋아하는 도박으로 쓰면 되잖아. 그것 잘못되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까? 모든 사업은 명과 암이 공존하는 거야. 잘하면 몇십 배가 뛰지만 잘못되면 책임져야지. 투자처는 우리가 알아서 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따질 거 있습니까? 그럼 제 앞으로 된 빚준 노력한 만큼 찾아 없애면 되는 거야. 조만간 결혼도 한다지? 번듯한 삶 살아야지. 도박으로 나한테 빌려간 돈 못 갚으면 손가락 5개는 내가 담보로 받아가려고 했는데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우리 지우진 씨 뒷조사를 했더니 학과가 회계더라고?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까? 그 말인즉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도 언제까지 잔챙이 일수만 하겠어? 대부업으로 성공해서 지사장하고 나하고 동업자로 판을 키워보는 거지. 동업자요? 이 사람 뭘 그렇게 쫄고 그래? 당연히 동업자지. 자네가 사장으로 올라가고 나는 투자자들 모아 전달해주고 얼마나 합이 잘 맞아. 그리고 남겨 먹을 수 있는 돈은 죽어서도 한다는 도박이나 실컷 하라고. 그리고 결혼하면 도박도 좋은데 아내 될 분한테 돈 냄새 좀 풍기고 살아야지. 여자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돈이 있으면 다 소용없게 되는 거 몰라? 이번에 결혼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왜 이래 서운하게. 나한테 청첩장은 안 보냈어도 다 듣는 귀가 있지. 이번에 제3금융업에 뛰어들어서 힘든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물론 이자는 좀 세지만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더 열심히 갚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사업체도 들어오면 그야말로 노다지 캐는 거지. 정말 명의만 빌려주면 됩니까? 지사장 은근히 의심이 많네. 내 돈 빌려갈 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굴더니 막상 사업 앞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이 다 뒤처리할 거니까. 지사장은 그냥 에헴 하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러려면 퇴사하기 전에 못 낀 월급을 풀어줘야 하겠지? 그건 내일 내가 풀어줄게. 정말입니까? 정말 저 퇴사에 문제 없습니까? 그렇다니까 퇴사를 조용히 해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 대부업에 관한 공부는 내가 스승님 한 분 모셨어. 그분 밑에서 잘 배우고 익혀봐. 대신 수익성에 대한 배분은 철저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까지 빌려간 돈의 이자와 원금 갚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사장님이 시키신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아주 좋아. 앞으로 잘해보자고 지사장. 시댁, 신혼 초.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아서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호감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듯 이 서로 취향까지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처럼 시댁 식구들도 좋았습니다. 다만 형수님이라는 형님이 조금 까칠하게 저를 대해서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잘 대해주어서 참을만 했습니다.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신혼여행은 재미있었고? 너무 주책이었니? 네, 하와이를 처음 가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어머님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수 씨 정말 즐거우셨나 보네요. 앞으로 저 녀석이 많이 데리고 다닐 겁니다. 오빠가 많이 바빠서 제가 조르기가 민망해요. 아니야, 내가 틈나는 대로 데리고 다닐 거니까 기대하라고.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두 결혼한 걸 보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큰 며느리는 우직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믿음이 가고 막내 며느리는 활발하고 유쾌해서 좋고 내가 자식들 복이 많나 보다. 어머님, 입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간식 좀 준비해 올까요? 역시 우리 어부인 센스가 좋아. 나 차도 좀 줘. 형수님, 오늘 사온 과일 좀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꺼내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동서, 나랑 같이 준비 안 할래? 혼자는 심심해서. 네, 당연히 저도 도와야죠. 그렇게 주방으로 형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말이 없던 형님이 거실을 한번 보고 저의 어깨를 쳤습니다. 동서는 뭐가 급하다고 우리 우진 서방님하고 급하게 결혼했어? 특별히 좋은 데라도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야 좋으니까 결혼했죠. 나는 저 사람과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도 아직도 다 모르겠던데 동서가 급한 것 같아서. 아, 요즘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요. 형님은 아직도 아주버님에 대해 모르시겠다면 아주버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긴 처음엔 나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한 소리야. 나도 우진 서방님 계속 봐왔지만 모르는 게 많아. 혼인신고 전이라면 잘 생각해봐. 무슨 소리를 하세요?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러 갈 사람한테?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 거라도? 아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지. 시간도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생기고 나서 출생할 때 하는 부부도 많다고 하잖아. 기다렸다가 해. 형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기 거북한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결혼할 신혼부부인데 형님의 간섭 좀 지나치다 싶네요. 오빠 대학 시절 때부터 봐와서 친한 건 아는데 이젠 엄연히 다른 위치인데 간섭 좀 그렇지 않나요? 화내지 마. 맞아. 우리가 좀 친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난 다 동서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를 위한 말이라면 더욱 그렇죠. 잘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비록 연애는 짧게 했지만 누구보다 더 잘 살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직장 다니고 오빠는 사업해서 풍족하다고 시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막말로 언제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신혼부부에게 형님의 말씀은 듣기 그러네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난 다 자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인데 곡해서 들었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다. 이러다 괜한 싸움 날 수 있겠다. 준비 다 됐으면 동서가 먼저 가. 난 여기 뒷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말을 들으면 정작 시집살이는 시댁이 아닌 같은 동서들끼리 시킨다고 하더니 저희 형님이 딱 그래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오랜 연애로 결혼한 사이라 남편과도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형수님을 넘어 누나 같은 존재라면서 남편이 저에게 잘 대해주라는 말을 들은 뒤라 그런지 형님의 말 한마디가 더욱 신경 쓰였는데 혼인신고까지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시댁 앞에서 싸울 수도 없어 참았지만 그 후로 형님은 가끔 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남들이 본다면 단순히 형수님과 시동생 관계를 넘는 그 이상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실, 결혼 2년 차. 어머님이 밑반찬 나눠주셔서 주려고 왔어. 집에만 있기 심심하지 않아? 뭐라도 배우지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러 갈 텐데요. 오빠가 돌아다니는 거 싫다고 해서 집에 있어요. 아니야.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편하지. 야, 이번에 인테리어 다 새로 했다더니 정말이네. 모던하고 깔끔한 게 분위기 있네. 그렇죠? 오빠가 신혼 때는 화려한 게 좋았는데 요즘은 차분한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바꿨어요. 서방님은 집에 자주 들어와? 요즘 바쁜지 주말에도 잘 안 들어오네요. 이번 달에 두세 번밖에 못 왔어요. 그러게, 뭐하러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 고생이라뇨? 전 괜찮은데?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집에만 있고 서방님은 바쁘다고 자주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좋아? 남들이 보면 갑옥살이 같다고 할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왜 저희 부부 사는 것에 관심이세요? 형님, 한 번씩 오빠랑 헤어지라는 투로 말하는 거 정말 듣기 거북해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잘 살아라 하는데 왜 유독 형님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 형님, 설마 우리 오빠 남자로 보세요? 뭐? 내가 서방님을 뭐로 봐? 동서야말로 미쳤어?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서방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게으르고 집에 관심이 없다 보니 자네가 외로울까 봐 그렇지. 외롭든 서글프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좀 꺼주세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서방님, 대학 때 여자 많았던 거 알지? 남자들은 결혼하고 익숙해지면 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아니면 확인해 보든지. 형님 때문에 저 요즘 강박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하게 생겼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다 호인이면서 왜 오빠와 제 사이에만 유독 질투를 하시는 건데요? 동서를 위한 말인데 그렇게 곡해서 들으면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바람을 피워서 문제가 생겨도 그건 우리 문제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형님, 자꾸 선 넘는 행동, 저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왜 오빠에 관한 일만 유독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서가 화났다면 미안해. 난 그래도 서방님을 동서보다 많이 보고 살아서 내 딴엔 충고한다는 게 그렇게 됐네. 아셨으면 그만해 주세요. 신혼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 왔어. 형사님도 오셨어요? 서방님 오셨어요? 아니 서방님 입성이 왜 이래요? 며칠 잠 못 잔 사람처럼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에요. 일이 바빠서 사무실에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형은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얼굴 본지 오래됐네요. 그럼요. 월급쟁이가 어디 사업가에 비하겠어요. 형은 걱정하지 말고 서방님이나 신경 쓰세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옷 좀 갈아입으러 왔어. 나 씻을 거니까 옷 좀 준비해줘. 알았어. 여기서 기다려. 잠시 후. 서방님, 진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형수님, 아직도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젠 안 그러는 거죠? 형수님, 저 이제 안 그래요. 그리고 사업체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형하고 형수님이 절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염려 마세요. 형님하고 저하고 서방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졸여서 힘들어요. 어머님도 모르고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죠. 엄마하고 저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동서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진짜 안 그런다니까요. 저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고 살아요. 보세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 정리하고 왔어요.
서방님이 하는 일이 대부업인데 건강하다 할 순 없잖아요. 서방님이 하시는 대부업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린 법정이자 20%만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 형하고 형수님 저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 아는데요. 이제는 저 정신 차렸다고요. 그래요. 믿을게요. 그래도 동서한테는 피해 안 가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오빠, 들어와서 씻어. 알았어. 형수님 더 놀다 가세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밑반찬 해주셔서 가져온 거라. 동서, 나 이만 가야겠다. 저녁 맛있게 먹고 시간 되면 또 보자. 네, 가세요. 친정 시어머니 생신 후.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다니? 밖에서 대접하겠다는데 손수 생신상 준비하겠다고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당연하지. 사부의 생신이 몇 해니? 올해 62 되셨지? 그래도 엄청 젊어. 남들이 보면 50대 중반으로밖에 안 봐. 그럼 엄마는 늙었니? 늙은 엄마 서운하다. 에이, 우리 엄마도 잘만 꾸미면 40대 후반이지. 아빠가 워낙 사랑해 주시니까 엄마가 행복한 거지. 언니는 아닌가 봐. 왜 엄마만 사랑받는다고 해? 요즘 같아선 난 아닌 것 같다. 왜?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고 오빠가 바쁘다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배부른 소리 한다. 바쁜 사람이 집에 소홀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지서방이 좀 바쁘니? 그래서 더 편하게 돈 쓰고 잘 살고 있잖아. 요즘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니? 돈 안 갖다 줘? 갖다 주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어.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알 거 없다고만 하고. 아이고, 네 아빠도 그런다. 남자 하는 일에 안 사람이 너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경 끄라고만 하더라. 아빠는 식당 운영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손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안 물어봐도 뻔히 알 수 있으면서. 우리 오빠는 금융업이라 뉴스에 조그만 이상한 발표 나면 영향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형부 덕분에 나 취직도 하고 고마운데? 거긴 괜찮은 회사니? 중소기업치곤 나쁘지 않아. 강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서 돈도 잘 나와. 근데 우리 사장이 형부한테 아주 쩔쩔매던데? 뭐 회사를 살리는 은인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아, 그래? 금융업이니까 돈 빌려줬나 보네. 그런데 형부 대부업해? 대부업? 사채 뭐 이런 거? 아니야. 캐피탈 운용으로 땡땡 은행에 소속되어 있어. 그렇지? 그럼 우리 사장님이 잘못 알았나 봐. 이자는 높아도 돈은 잘 빌려주는 게 역시 사채가 최고라고 하던데?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 다혜야. 너희들은 언제 아기 가질래?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몰라. 우리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직도 뭐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우, 네 형님 뭐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우리 오빠 남자로 보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절대 아니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요즘 세상은 하도 지저분한 일들이 많아서 나도 은근히 걱정된다니까. 그 형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 신혼 초에 잠깐 형부랑 왜 결혼했냐고 물었다며?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뭘 그렇게 오빠에 대한 의심이 많은지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 또 모르지. 진짜 언니를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지? 너 지금 소설 쓰냐? 날 위하긴 뭘 위해. 그냥 괴롭히는 거지. 형님이라고 시집살이는 못 시킬 것 같으니까 괜한 사람 가지고 트집이지. 정말 큰일이다. 아, 네 시아주버님도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뭐해. 그저 허허허 웃으면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가 보죠. 이러는데. 임신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형님, 한 번씩 내 속을 긁을 때면 생리불순도 생긴다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생리불순 오는 거 엄마도 알지? 이러니 내가 임신이 돼? 그럼 피임약으로 조절하고 시도해봐. 너는 한 번에 임신됐으니까 그러지? 난 아냐. 뭐, 솔직히 지금 생활이 편해서 아기에 대한 미련도 없긴 하지만. 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형부는 원할 수 있으니까 눈치 잘 봐서 만들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야.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남편 무슨 수로 꼬셔. 그럼 언니가 맛있는 소풍 도시락 싸들고 가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직원들 인사도 하고 분위기 좋게 도시락 파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정말? 그래 볼까? 나 요린 잘하니까 잔뜩 만들어서 인사할까? 형보다 아우가 낫네. 우리 다이가 다혜보다 훨씬 현명하네. 엄마, 언니는 집에만 있는 아줌마고 난 직장 다니는 아줌마야.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옛말에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광고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언니가 너무 조용했지? 에휴, 그건 그렇다. 지서방이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너무 태평하게 돈만 쓰고 살았지.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네 남편 기도 살려줘라. 그러면 당장 가서 해야겠네. 다이아 고마워. 내가 성공하면 네 아들 근사한 옷 많이 사줄게. 옷 필요 없고 어린이 동화책 전집이나 사주라. 걔 집에 누가 공부벌레 아니랄까봐 자식까지 벌써 공부 늪에 빠뜨리냐? 형님 집, 한 달 전. 정 사장인가 뭔가가 하는 사람이 전화 왔더라. 뭐라고 그래? 형한테 왜 연락해? 네가 자기랑 거래한 돈으로 불법 도박 자금으로 다 써버린 바람에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너랑 연락도 안 된다고 너 있는 곳 알려주면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하더라. 그러게 임마, 대법을 하는 놈이 돈을 또 끌어다 쓰고 불법 도박까지 운영해서 말아먹어? 처음에는 잘 됐단 말이야. 그 새끼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지만 않았어도 정 사장 돈 다 줬을 거야. 정 사장 이 바닥에서 성격 더럽기로 소문난 새끼인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형한테 또 연락이 오면 절대 모른다고 해. 내 돈 갖다 튄 놈들 잡으면 내가 해결할게. 네 형수 말이 맞았지. 이런 놈이 무슨 결혼이야? 어째 몇 년간 조용하다 싶었다. 그러게 누가 대학부터 도박에 빠지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곧 있으면 집도 날릴 판이라고 하던데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할 거야? 너 이번에 걸리면 진짜 깜빵하게 생겼어. 그 전에 다 막을 거야.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너 이제껏 번 돈이 사채로 벌어들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번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씨, 나도 몰라. 그나저나 형, 나 지난달에 생활비 못 준 게 있어. 다혜가 언제 주냐고 닥달하는데 형이 좀 주라. 뭐라고?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이번에 잡으면 다 해결되니까 우선 퇴직금 땡겨서 입금 좀 해줘. 이 미친놈아. 그러게 누가 집에 1000 단위로 돈을 가져다 줘? 이거 왜 이래? 그 덕분에 형도 한동안 빚 없이 잘 살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대학 때부터 도박으로 날린 학비 내가 다 마련해 준 거 몰라? 마음 잡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그 돈으로 바로 도박한 게 누군데? 네 형수도 결혼 전부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 줄 알아? 그래도 한마디 불평 없이 다 받아주고 지금까지 협박당해도 견딘 건 네 형수야. 그러니까 내가 형수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잖아. 다혜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차라리 잘 됐어. 다혜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그렇게 내 이미지 나쁘게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어주면 고맙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이혼할 생각만 하고 있어? 너 설마 처가에도 돈 빌린 건 아니지?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힘들면 다혜도 도와야지. 돈 쓰는 일만 하는 재수씨가 퍽 또 너한테 돈을 보태주겠다. 그리고 재수씨 집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인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해봐. 신고 안 당하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이 새끼 계속 전화 오네. 그 핸드폰은 뭐야? 위치 추적 안 되는 투지폰. 내가 그렇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 정 사장한테 붙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형, 지금 있는 돈 있으면 나 좀 줘. 그리고 며칠 내로 다혜한테 생활비 보내고. 내가 미친놈 하나 때문에 돌겠다. 이 정도면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야. 나 찾지 마.
내가 상황 봐서 연락할 테니까. 투지폰 번호 적어줄 테니까 울리면 받아. 나 간다. 밥은 먹고 다녀. 당신 어디야? 저녁에 해물탕 할 건데. 아무렇게 해. 여보. 올 때 땡땡은행에 있는 돈 좀 찾아와. 그거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인테리어 바꾸기로 했잖아.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 아직 은행 문 닫기 전이니까 해지하고 가져와. 점점점. 서방님, 왔다 갔지? 나연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번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재수 씨 생활비 없다고 하더라. 그러게, 이혼시키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혼시키고 말 거야? 나연아,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난 같은 여자로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 저러다 서방님 감옥 가면 동서는 뭐가 되는데 그 전에 이혼이라도 시켜야 다른 삶을 살게 하지. 서방님은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럴 때 동서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아. 네 친구 동생이라고 너무 감싸는 거 아니야? 맞아. 내 친구 동생이니까 이러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그 친구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뭐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는 서방님도 소중하고 동서도 소중해. 하지만 죄를 지은 서방님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가 답답하고 불쌍해. 어떻게든 감옥 가기 전에 동서를 이혼시킬 거야. 죽은 내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해줄 거야. 커피숍 보름 전. 지사장,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 안 되지. 그동안 내가 우리 지사장 찾아다니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미안해요. 그 새끼들이 돈을 가지고 간 바람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난 지사장에게 받아야 할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연체가 꽤 되니까 이자에 연체에 아유 이런 1100%가 다 이자네.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그래. 가져갈 거 다 가져갔잖아. 여기 사람들 많은 커피숍이야. 시끄럽게 하면 매너가 아니지. 지사장, 그동안 장사 잘한 거 알아. 시장통 개미들만 상대하다 조금씩 큰 개들까지 우리 돈 쓰게 해서 이자 많이 벌었지. 근데 그 전에 우리 과거에 빌린 돈은 정산이 안 된 상태였잖아. 지사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 열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내 할당량 갚고 나머지는 다 지사장이 가져갔잖아. 부인하고 어머님은 순진하게 당신 남편 아들이 진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사장님,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집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을 어쩌나 늦은 것 같은데? 나 이 돈 포기하는 대신 경찰에 넘겼어. 나도 곤란한 일이 생겨서 검찰에 몇 번 다녔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사장을 좀 팔았어. 그간 재미는 톡톡히 봤으니 서로 나쁠 건 없지. 1100%의 이자도 없애주고 원금도 없애주는 이런 동업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다 불 거야. 노숙인들 신용 가져다 불법 영업에 바지 사장 세운 거. 이거 왜 이래? 우리 공동 작품이고 제안은 당신이 먼저 낸 거잖아. 난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지사장이 나한테 알려주었잖아.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까발리겠다고? 마음대로 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업과 불법 도박장은 다 지사장 이름이니 마음대로 해. 조만간 경찰에서 찾아갈 거야. 그때 잘 말해. 나와서 괜히 더한 고생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정의를 위해서 착한 척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거 잘 알지? 그리고 깜빵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무척 반겨줄 거야. 좀 과격하니까 알아서 환영 인사 받아. 정 사장님, 아니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아니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새끼들 잡은 대로 다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깜빵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될게요. 네? 형님. 내 개가 되는 건 가족 모두 내 것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나 사람 장사도 하는 놈이야. 그래도 내 밑에서 있을 거야? 그러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나도 가족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냥 지금 혼자 들어가고 가족들은 힘들겠지만 아유,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 잘 버틸 거야. 잠시 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 다 끝났어. 끝났다니 뭘? 형수님 말처럼 이혼을 먼저 해주는 건데 재판 중에도 이혼은 할 수 있나? 너 고발 당한 거야? 정 사장이 불법으로 대출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검찰에 털어놨대. 경찰이 올 거래. 그러게, 내가 그만 손 떼라고 그랬지.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형이 잘 말씀드려. 그럼 재수 씨는 어떻게 하냐? 너만 믿고 산 재수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야지. 잘 될런지 모르겠다. 집도 차도 모두 정 사장한테 넘어갔는데 줄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근데 형수님은 왜 그렇게 다혜랑 나를 못 떼어놔서 안달인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몰라, 임마. 나도 아는 거 없어. 하긴 대학 때부터 도박으로 형수님 돈까지 날려먹었는데 누가 와도 동서가 불쌍했겠지. 그런 거 보면 우리 형수님 참 대단해. 지우진 씨, 땡땡 경찰서 강력반 땡땡땡 경위입니다. 당신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불법 대출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이 녀석도 속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해 가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서 수갑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수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현재.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왜 여기에 있는데? 재수 씨, 왔어요? 아주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우진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불법 대출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출이라뇨? 남편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금융업이긴 하네요. 사채도 돈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로 받아 챙기는 거니까. 현재 다수의 사람에게 고발된 상황이고 불법 도박까지 운영하고 있어 나가는 건 어렵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은 미련한 제 자신과 저를 속인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와중에도 형사는 고소, 고발된 상황들을 설명하였고 남편 옆에 아주버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형님, 서방님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 동서는 정말 괜찮아?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대. 구속 수사면 감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오빠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감옥 가요? 재수 씨, 진정하세요. 우진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도 걱정입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제 알려야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덤덤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리 잠깐 나가자. 형님 분만 남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형님은 그간의 일을 저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를 한 남편에게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그간 이혼을 종용했던 형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대학 때부터 도박에 빠져 돈을 다 탕진하고 죽음 앞에서 선택한 것이 대부업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숨겼어요? 동서가 그냥 이혼하길 바랬어.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나면 충격받을 게 뻔한 일인데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왜요? 왜 제가 이혼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간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형님이 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솔직히 궁금했는데 진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동서, 언니 한 명이 있었지? 지금은 죽었고. 그걸 형님이 어떻게 아세요? 우리 가족 말고는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그 애가 죽고 바로 이사를 갔더라. 나도 찾는데 한참 걸렸어. 죽은 동선의 언니가 나를 살린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럼 언니가 친구를 구하려다가 빠진 게 형님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동서 보고 처음에는 몰랐어. 그저 내 친구랑 닮았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그러다가 어머님을 보고 죽은 내 친구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미 결혼해버린 동서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서방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이상 불행하게 둘 순 없었어.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동서한테 털어놓으면 동서를 평생 감금시키고 살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동서한테 이혼하라고 귀찮게 구는 것이었어. 미안해. 친구랑 캠핑 간다고 좋아하던 언니 모습이 생각나요. 정말 신나서 갔었는데 여고생 둘이서 캠핑한다고 엄마는 대놓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언니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정인 지금 어디 있어?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사고 나고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무서워 돌아갔어. 학교에서도 친구를 죽인 아이라고 나를 피했고 결국 전학을 선택했어. 맞아요. 엄마가 언니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전학에 이사까지 갔다는 말을 듣고 차라리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그날 이후 누구도 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다들 언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며 언니 재산 날에는 엄마 아빠만 조용히 다녀왔어요. 미안해. 날 원망해도 좋아. 그래도 난 동서를 어떻게든 이혼시키고 싶었어. 그게 죽은 다정이에게 뭐라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오빠는 감옥에 간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함께 고민해보자. 아마 위자료며 재산 분할은 할 게 없을 거야. 이미 다 저당 잡혀서 넘어간 상태라고 들었어. 서방님도 불쌍하고 동서도 안쓰럽고 어쩌면 좋니? 납골당. 이혼 후 저는 형님의 도움으로 몸만 빠져나오는 걸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 남편의 일에 관해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남편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게 나왔고 시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고 현재 요양병원에 있다고 형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형님 내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집까지 모두 팔아 빚을 일부 갚았지만 남은 액수가 워낙 많아 파산을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는 친정에 모든 걸 말했고 친정 엄마는 처음으로 언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알려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정아, 나야.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 널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다. 울지 마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우는 거 싫어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 늘 씩씩하게 웃는 얼굴로 대했지. 그래도 오늘만은 이해해줘, 동서. 언니는 형님이 와줘서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학창 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어 다닌 친구가 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일 거예요. 다정아, 네 동생이 내 동서가 됐어.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알아, 네가 보낸 거. 네 동생 잘 부탁한다고 네가 보낸 거 맞지? 근데 어쩌냐? 좋은 동서지간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나 용서해 줄 거지? 나 안 미워할 거지? 우리 언니가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찾아온 것도 좋은데 동생까지 잘 보살펴 준 거 알면 진짜 고마워할 거예요. 형님,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미안해, 동서. 서방님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서 조금만 하면서 기대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아무 책임 없이 이혼시킬 수 있어서 좋아.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형님 아니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상황인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시골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애 아빠랑 같이 시골로 내려갈까 해. 시골이라뇨? 그럼 저는 형님을 어떻게 봐요? 이만큼 보고 살았으면 됐지. 우리 부부도 잘한 거 없으니까 조용히 떠날게. 어머님은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지 않겠어? 다 정리되면 그때 이렇게 다정히 보러 올게. 나쁜 짓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형님하고 아주버님 두 분이 왜 고생을 하세요? 어쩌겠어. 그게 가족인걸. 나 살자고 빠져나간 저는 뭐예요? 자네도 가족이지.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고 법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족인가? 각자 잘 살아주는 것도 가족으로서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나중에 우리도 편해지면 그때 꼭 연락할 테니까 잘 살아. 이왕이면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더 좋고. 형님 내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성품이라면 잘 견디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그 중심에 형님이 있었고,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주변의 도움으로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간혹 형님의 안부가 궁금할 때면 언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는데, 그때마다 언니가 좋아했던 꽃이 놓여 있는 걸 보면서 형님의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이제와 보니 형님은 저에게 또 다른 언니로서 최선을 다해 저를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